나의 보험 상태를 체크해 공정한 평가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체크를 소개합니다.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암보험 등의 진단비 보험이나 건강보험, 어린이보험, 치아보험, 운전자 보험 등의 단일보험 상품도 최적의 조건을 찾아 가입할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험 전문가들이 가입된 보험 전체를 정확히 분석해 맞춤형으로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5세대 실손보험 판매 시작됐습니다. 내 보험료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보장은 무엇이 달라지는지 마이보험체크에서 실손 점검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마이보험체크에 연락해 무료 상담 받으시고요. 합리적 보험 설계로 나와 가족을 위한 가장 특별한 선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이보험체크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등록된 보험 대리점 소속입니다. 홈페이지는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으로 접속하시고 전화는 1800-7917입니다. 윤석열 씨 얘기가 나온 김에 다음 주에 그 공판이 있죠? 아, 다음 주 화요일 날 공판입니다. 7월 7석. 7월 7석 날이요. 네. 다음 주 공판 얘기 잠깐 하고 넘어갈까요? 어떤 내용인가요? 지난번 이제 저희가 그 윤석열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제가 이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 10여 명으로부터 수사를 한 1년 받았고 지금 재판 한 2년 가까이 지금 받고 있는데 그 사건 핵심은 윤석열 씨가 2011년 대검중수부 부장검사로 일을 할 때 그 대장동 사건 관련된 수사를 봐주게 했느냐 이게 핵심인데 필리핀 구독자님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익숙하시지 않을까요? 이제는요? 네, 이제는 좀 익숙하실 것 같은데 하여튼 그건데 이 사건 핵심은 윤석열 씨가 봐줬냐 대장동 대출 브로커를 봐줬냐 여부 그리고 두 번째 본인이 명예훼손의 피해자라고 주장을 하니까 어떤 피해를 당했는지에 대해서 왜냐면 이게 이제 그 반의사 불벌죄예요.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밝혀야지 수사도 재판도 가능한 사건이기 때문에 윤석열 씨가 이제 다음 주에 나와서 저는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면 그냥 재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미 윤석열 씨가 저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서 처벌 의사가 있다라는 얘기는 이미 했으니까 그때 이제 제가 이제 물어봤다고 했잖아요. 그 뉴스타파 기자들에 대한 처벌 의사가 있습니까? 네, 이렇게 한번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제가 뭘 물어봐야 되냐면 본인이 2011년에 그 대장동 관련돼서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할 때 봐주기 했다라는 의혹이 지금 산더미처럼 쌓여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일일이 묻고 거기에 대한 입장을 들어야 될 이제 타이밍입니다. 이제 클라이막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주 화요일 날 이분이 이제 아침 10시부터 이제 나올 건데 나오면 이제 저희는 하루 종일 진짜 이제 제대로 이제 아마 난타전을 한번 벌여봐야죠. 그래서 제가 지금 굉장히 지금 기대가 돼 있고 제가 좀 기분이 좀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따라 굉장히 업되어 계시는 것 같아요. 저는 저희 재판 이제 재판이 이제 며칠 안 이제 목전에 다가올수록 이제 좀 텐션이 올라가는. 보통의 사람 시민들이라면 재판을 이렇게 기다리지 않을 텐데. 그렇죠.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재판이 끝나면 그 다음 날부터 좀 우울해요. 그러다가 재판이 다가오면 좀 텐션이 좀 올라가고 좀 그렇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된 이것도 비극입니다. 사실은. 비극입니다. 이게 지금. 알겠습니다. 지금 5분밖에 남지 않아서 사실은 아니 오늘 제일 중요하게 하고 싶은 얘기 있었는데. 그래도 해야 합니다. 그래도 해야 합니다. 간단하게 속보 하나만 전해드리고 넘어가면 이재명 쪼개기 후원 쌍방울 김성태 회장 500만 원 벌금형 선고 받았다라는 얘기 전해드리고요. 갤럽 조사도 잠깐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까요? 갤럽 조사 이 대통령 지지율 긍정 54%로 3%포인트 회복됐다. 이 말씀까지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이제 횡보를 시작했고 약간 우상향을 그리고 있고 아마 이 지지율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제대로 반영된 시간은 아니어서 다음 주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들어가겠습니다. 자, 김현장 얘기를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2주째 하고 있습니다. 2주째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김현장 얘기를 이제 한찬식 신임 민정수석 때문에 이 얘기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 좀 드리는 건데 이미 그 한겨레 논설위원으로 계신 이춘재 선배께서 이 자리에 나오셔서 한찬식 민정수석이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특히나 그 김학의 그 출국 금지 사건과 관련돼 가지고 이분의 역할 그리고 이분이 잘못했던 거 이런 과거사에서 한번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 비판의 역할이 언론의 사명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 얘기 빼고 제가 다른 얘기를 저는 이제 김현장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 얘기는 왜 김현장을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가? 한찬식 민정수석 김현장이라는 거를 왜 우린 조심해야 하는가?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자, 제가 저기 앵커께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역대 정권 중에 이 민정수석이라는 제도가 없이 출범했었던 정권이 2개가 있는데 기억나세요? 윤석열 정권. 윤석열 정권은 뭐 최근이니까 기억나시고. 윤석열 그리고 기억이 좀 안 나네요. 김대중 정부가 민정수석이 없었습니다. 그랬나요? 네.
그리고 나중에 생겼나요? 그렇죠. 아, 그랬군요. 이게 왜 그랬냐면 사실은 윤석열 정부가 민정수석 제도를 없앴던 이유와 김대중 정부가 민정수석을 없애고 출발했었던 이유가 사실은 거의 같습니다. 아, 그래요? 검찰 때문입니다. 김대중 정부는 처음부터 검찰 개혁이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네. 과거에 검찰 출신들이 민정수석에 들어와서 사실상 그 검찰은 이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컨트롤 하고, 타워죠. 예. 그렇죠. 실제로 선배가 네. 가기도 하고요. 그렇죠.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민정수석 제도를 없앴었어요. 예. 그러면서 법무부에 상당 부분 권한을 줬습니다. 예. 그렇게 출발했어요. 윤석열 정부는 대놓고 말을 안 했지만 본인이 검찰에서 오래 일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민정수석을 잘못 임명을 하면 자기의 통치권과 검찰이 어떻게 된다는 걸 윤석열 씨는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에 예. 자기의 수석이나 마찬가지였던 법무장관 한동훈 씨를 앉혀놓고 거기에 권한을 대폭 이행한 넘겨주는 식으로 민정수석의 역할을 이제 분산시켰던 거죠. 그렇죠. 예.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처음으로 등장했었던 민주정부에서 민정수석이 없이 시작을 했는데 그 다음에도 저희는 민주정부가 여러 번 있었지 않습니까? 노무현 정부도 있었고 문재인 정부도 있었고 했는데 그러면 그 과정에서 이 민정수석에 김앤장 출신들이 여러 명이 가요. 지금까지 6명 총 6명이 갑니다. 라고, 예. 그런데 제가 왜 민정수석에 김앤장 출신이 가는 게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냐면 두 가지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째, 역대 정권이 김앤장 출신 민정수석을 앉혀놨었던 시점들을 보면 다 공교롭습니다. 어떤 시점이요? 노무현 있을까요? 정부는 예. 처음에 민정수석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앉히고 갔어요. 이분은 인권 변호사 출신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불과 얼마 안 돼서 문재인 민정수석이 그만두고 바로 박정규 기억나세요? 박정규라는 변호사를 예. 민정수석으로 앉힙니다. 예. 그게 불과 한 정권 출범하고 1년 남짓 됐을 때인가 그랬어요. 근데 그때가 박정규 수석은 참고로 김앤장 출신인데요. 예. 이분이 앉혔던 그 민정수석이 됐던 그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면 대선 자금 수사 때문에 그 노무현 정부가 굉장히 코너에 몰릴 때였어요. 예. 뭔 말이냐면 검찰의 수사에 좀 브레이크를 걸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사실은 앉혔었던 사람이 박정규 수석이었습니다. 그런 해석들이 있었죠. 있었죠.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됐느냐? 결국에는 정권의 위기가 더 촉발되는 계기가 돼요. 그거하고 지금 김앤장의 문제점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 자, 예. 하나만 사례를 더. 문재인 정부 때도 네. 김앤장 출신 변호사가 있습니다. 네. 김앤장 출신 민정수석이 있었어요. 예. 누구냐면 신현수. 신현수. 예. 이분이 민정수석으로 임명됐던 시기가 언제냐면 윤석열 검찰하고 문재인 정부가 대척점에 서기 시작한 직후입니다. 그때 김앤장 출신인 신현수 변호사를 앉혀요. 예. 이때도 문재인 정부는 그래도 김앤장 출신 정도 되는 사람을 앉혀서 검찰과의 관계를 좀 부드럽게 풀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을 거라 우리가 다들 예상을 했고 그게 네. 맞을 겁니다. 그죠? 네.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되지 않았죠. 안 됐죠. 이게 뭔 말이냐면 김앤장이라는 조직은 우리가 흔히 그냥 생각하는 법무법인, 법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흔히 송무라고 얘기하죠. 그런 회사 아닙니다. 송무의 사실상, 최고의 그럼요. 어떤 플레이어가 아니라 예.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 집단에 있는 사람들이 한 곳에 이렇게 모일 수 없다고 생각될 정도로 모이는 곳이고 저는 그러니까 변호사들의 집단이 아니 그 변호사 이상이라는 집단이 거죠. 아닙니다. 예. 저기는 저희 정치 집단이잖아요. 아... 거기에 전직 총리, 전직 장관, 전직 검찰, 전직 경찰, 전직 국세청 직원들, 전직 시민단체, 심지어는 그거 아세요? 김앤장에는 민노총 출신 노조위원장들도 굉장히 다수가 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모르셨나요? 네. 아 그것까지는 몰랐습니다. 네, 굉장히 많이 가 있습니다. 그분들의 상당수가 언론을 담당합니다. 아... 그 과거부터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 주셨는데 네. 지금 방송 시간은 넘어갔거든요. 네네. 우리가 3분 안에 마무리를 해야 할 것 제가 같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김앤장은 이미 하나의 정치 집단이자 하나의 행정 집단, 권력 집단, 정책 결정 집단입니다. 예. 그런 집단 소속이었던 민정수석을 앉혀놨다라는 건 특히나 지금 한찬식 수석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검찰청 해체 그리고 그 이후에 후속 조치들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맡아야 될 사람입니다. 일종의 마무리, 네. 그러니까 정점을 찍는 네, 그런 그렇죠. 상황인 거죠. 검찰청이 없어지면서 아마 대한민국의 변화가 수만 곳에서 벌어질 겁니다. 네. 정책적인 문제, 제도적인 거 이런 거 준비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좀 많아요. 이런 것들을 해야 될 가장 정점에 있는 사람을 민정수석 그 사람이 민정수석인데 그 자리에 김앤장 출신 변호사를 앉혀놨다. 이것이 갖는 함의를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것과 김앤장이 지금 하는 역할하고 비교를 해본다 이 말씀이시죠? 네. 예. 그리고 과거에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을 민주정부고 보수정부고 중요한 시기 때마다 본인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그 민정수석이라는 위치에 갖다 놨는데 결국에는 그 정권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고 예. 결국에는 김앤장을 그런 일이 겪을 때마다 김앤장은 점점 더 커졌거든요. 그러니까 김앤장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고 이 법률 서비스 시장을 법무에서 여타 자문 뭐 이런 자문 이런 쪽으로 이제 넓히는 이런 일을 하는 결과만 초래했을 뿐 사실은 정권에 유리하거나 특히나 이제 민정부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별 도움이 안 되는 일들이 굉장히 반복됐었다. 그런 거를 경계해야 한다. 그런 게 좀 경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최근에 많은 분들이 그런 거는 뭐 기자들도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요즘에 법무법인들의 먹거리를 생각을 해보면 과거에는 압도적으로 속무였습니다. 민영사. 이게 그러니까 김앤장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거죠. 뭐 전체적으로 예. 이게 속무였어요. 예. 그냥 민영사 소송. 근데 요즘에 그 법무법인에 있는 변호사들 종종 만나 보면요, 그 먹거리에 10% 20%도 안 됩니다. 속무는. 왜냐하면 예전에는 너무나 사고를 치는 대기업들이 많았어요. 재벌 회장들이 사고를 너무나 많이 치니까 이 사건만 제대로 맡아도 대형 법인들이 막 클 수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요즘에는 대한민국 그 기업인들 그렇게 사고 안 칩니다. 예. 지금 대한민국 법무법인들이 특히 이제 대형 법무법인들이 먹고 사는 가장 큰 시장은 컴플라이언스 자문입니다. 자문. 네. 그리고 정부 그리고 지자체 등에 대한 컨설팅 업무. 예. 이게 가장 큰 시장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런 게 가장 큰 시장이기 때문에 법무법인 특히나 이제 대형 법무법인 출신들을 정부나 지자체 이런 곳에서 갖다 쓰는 거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위험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한찬식 민정수석을 임명한 것은 굉장히 조심해서 봐야 하는 문제이기도 하고 경계해야 한다. 그런 상황인데 사실상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한 뭐 총 3명이긴 하지만 실질적인 업무를 한 사람은 2명이니까 2명이 전부 다 김앤장 출신이라는 거는 사실은 지금 당장은 티가 안 나지만 언젠가는 저거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 경계를 해야 한다. 경계를 좀 해야 된다. 듣고 사실 지금 드리고 싶습니다. 2페이지 정도 주셨는데 제가 너무 빨리 끝내서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말이 빨라져서 좀 차분히 좀 설명이 좀 안 되는 게 좀 있네요. 진심은 전달 됐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뉴스타파 최고의 매체 한상진 기자 나오시는 거 찾아와 듣습니다. 이런 댓글들이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최고의 채널 크리스티안 7026님 제가 직접 아이디를 소개를 해드려야 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예, 한상진 기자 출연 방송은 찾아 듣습니다는 댕댕이님 이런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해서 이렇게 팬들이 생기면 또 한상진 기자 다음 주에 또 매셔야겠네요. 저도 팬이 생겼나요? 예, 팬이 지금 생긴 것 같습니다. 노래라도 한 곡 불러야 되는데. 그건 다음 주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재판. 잘 갔다 오겠습니다. 잘 다녀오십시오. 잘 다음 다녀와서 주에 재판 후기 또 생생한 후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대모사 좀 준비해서 제가. 성대모사뿐만 아니라 저는 궁금한 게 있습니다. 뭐요? 허리는 좀 괜찮은지. 다리를 꼬는지. 다리 꼬지만 한번 할까?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도 인사드리고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나의 보험 상태를 체크해 공정한 평가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를 소개합니다.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암보험 등의 진단비 보험이나 건강보험, 어린이보험, 치아보험, 운전자 보험 등의 단일보험 상품도 최적의 조건을 찾아 가입할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험 전문가들이 가입된 보험 전체를 정확히 분석해 맞춤형으로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5세대 실손보험 판매 시작됐습니다. 내 보험료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보장은 무엇이 달라지는지 마이보험 체크에서 실손 점검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마이보험 체크에 연락해 무료 상담 받으시고요. 합리적 보험 설계로 나와 가족을 위한 가장 특별한 선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등록된 보험 대리점 소속입니다. 홈페이지는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으로 접속하시고 전화는 1800-7917입니다.